안녕하십니까. 이베클랩에서 열펌을 담당하고 있는 시어리 원장 이현민입니다. 오늘 시술할 작품은 매직 세팅 폼입니다. 기존의 매직 세팅 폼은 세팅을 만 후 머리를 피는 그런 방식인데, 제가 오늘 보여줄 스타일은 전체적으로 매직을 핀 후 다시 세팅 폼을 마는 방식으로 모발의 결감을 잡아주면서 집에서 손질하기 간편한 스타일을 연출해 보겠습니다. 자, 펌제를 도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펌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발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 모델 모발을 보니까 몇 개월 전에 아이론 펌을 해가지고 머리를 당겨봤을 때 전체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끊어지는 경화된 모발입니다. 경화됐다는 것은 고데기나 열로 인해서 모발 속에 있는 캣 단백질들이 땅땅하게 굳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에는 기본적으로 경화된 모발을 먼저 풀어주고 나서 연화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모선 위주로 케라틴과 세라마이드가 같이 함유된 클리닉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클리닉을 할 때는 모선 위주로 클리닉을 하는데, 사이드 같은 경우는 드라이길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하기 때문에 모발이 많이 손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까지 같이 이렇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통 클리닉을 하시면 드라이기로 말린다거나 그렇게 시치하는데, 오늘은 클리닉 매직기를 이용해서 경화된 모발을 풀어주면서 클리닉을 깊숙이 침투시키는 작업으로 리포즘 작업을 하겠습니다. 저온 매직기를 이용해서 리포즘 작업을 하겠습니다. 리포즘 작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케라틴 단백질 클리닉을 했기 때문에 모발 속으로 깊숙이 침투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러면서 경화된 모발을 풀어주는 역할을 같이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온 매직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온도가 60도부터 시작되는 매직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굳이 저온 매직기를 구입할 필요가 없고, 60도부터 시작되는 매직기가 있으면 그 매직기를 이용해서 60도에서 70도 그 사이로 리포즘 작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70도를 이용해서 리포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미용실에서 가격을 받지 않거나 그럴 때는 리포즘 작업이 아니라 빨리 드라이로 건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리포즘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포즘 작업이 다 끝난 상황입니다. 이제 펌제를 도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펌제를 도포할 때는, 대부분의 펌제 도포들은 건강모를 먼저 바른 후 끝부분이 상했을 때는 시간을 둔 다음에 약을 바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베클랩의 레시피는 기본적으로 손상모를 먼저 바른 후 건강모를 바르는 방법으로 연화를 시작하겠습니다. 크림 타입과 액상 타입의 장점을 이용해서 농도를 조절을 해서 펌제를 도포하겠습니다. 모발이 손상된 부분부터 먼저 약을 도포하겠습니다. 보통은 건강모 위주로 먼저 약을 도포한 다음에 손상모를 도포하는데, 모발이 손상될수록
약이 머물고 있는 시간이 많아야 모발이 시간이 지나더라도 머릿결이 더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상된 부분에 먼저 약을 먼저 도포한 다음에 바로 건강모 부분을 약을 도포하겠습니다. 이제 건강모를 도포하겠습니다. 밑에는 손상모 액상과 크림 타입의 손상모를 이용해서 농도 조절법으로 약을 도포했습니다. 건강모는 크림 타입의 건강모와 액상 타입의 건강모를 혼합해서 건강모를 도포하겠습니다. 시간 차이를 두는 게 아니라 실용적으로 미용실에서 바로 건강모를 바로 도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모를 도포할 때는 손상모 바른 부분보다 좀 바른 모발보다 더 약간 살짝 밑으로 같이 겹쳐 바를 수 있게끔 해도 괜찮습니다. 정확히 손상모 바른 부분과 건강모 바른 부분을 경계를 둬서 바르는 게 아니라 같이 이어 바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펌제를 기본적으로 도포할 때는 모발이 건강한 부분에는 펌제 도포량을 조절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펌제 도포량 조절이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모발이 손상됐다거나 제가 너무 건강한 부분을 약을 도포할 때 곱슬기가 심하거나 하면 약 도포량을 더 많이, 모발이 손상된 부분은 도포량을 적게, 도포량을 조절해서 바르는 게 제일 효과적으로 모발 손상을 안 시키면서도 열펌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열펌에서는 조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절이라는 것은 시간 조절, 약재 조절, 열 조절, 수분 조절, 그런 식으로 약을 바를 때에도 도포 조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을 계속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펌제를 바를 때 보면 약간의 레이어드가 된 모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모를 바를 때 주의할 점은 보통 사이드 부분에서 모발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펌제를 도포할 때, 건강모를 도포할 때 보면 똑같이 이런 식으로 도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사이드에 레이어드 된 부분 끝머리에 건강모량이 도포하게 됩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머리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빼놓은 상태에서 앞쪽으로 당겨서 펌제를 도포하게 되면 펌제로 인해서 모발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펌제를 다 도포했습니다. 윗부분은 건강모를 도포하고 아랫부분은 아랫부분 먼저 손상모를 도포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더라도 모발이 과연화되지 않습니다. 모발이 손상이 심하면 심할수록 윗부분에 약을 먼저 도포를 하고 윗부분을 바르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의 저희가 펌제를 바르는 방식은 건강모를 무조건 바른 다음에 시간이 지나야 밑에 손상모 약을 도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손상모에 머무는 약재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당장의 결과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서 모발이 더 힘이 없어지고 더 거칠어지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발이 손상이 심한 머리일수록 펌제가 머무는 시간이 좀 많아야 길게 오래 가야 나중에 펌을 하더라도 머리결이 더 좋아지고 결과물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15분 후에 테스트를 보겠습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연화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의 이 연화 체크는
편한 방식으로 연화 체크를 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머리를 한번 세워본다거나 섰을 때 손가락으로 힘을 안 주면서 컬을 한번 딱 걸렸을 때 이 릿지를 봅니다. 컬이 형성된 부분들을. 이거에 따라서 연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80% 연화가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롱 폼은 100% 연화를 봐야 된다고 하면 세팅 폼은 연화를 과하게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세팅 폼을 과하게 연화를 본다고 하면 모발을 손상시키며 오히려 컬을 더 처지고 안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모발 상태에 따라서 모발이 가늘고 힘이 없는 모발이 가늘고 힘이 없다고 하면 연화를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굵고 있는 모발들은 연화를 과하게 보면 볼수록 컬은 내가 생각하는 컬보다 더 강하게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발의 부드러움과 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도풀 하겠습니다. 더블 연화를 보는데 더블 연화는 그냥 일반 펌제 시스테인 모발에서 시스테인이 모발을 더욱더 부드럽게 하면서도 컬의 탄력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컬이 걸리는 부분 위주로 시스테인을 도포하시면 됩니다. 자, 시스테인을 도포하고 5분 후 샴푸를 하겠습니다. 알칼리 잔류 제거제를 이용해서 샴푸를 하고 나온 상태입니다. 자, 중간 처리 클리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처리 클리닉 후 머리를 전체적으로 100% 건조를 하고 매직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뜨거운 바람을 이용해서 100% 다 건조한 상태입니다. 이제 매직기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매직을 전체적으로 다 필 겁니다. 근데 매직기의 온도가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매직을 필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180도 매직을 피는데 연화가 잘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매직을 하고 나서 다시 세팅을 걸기 때문에 온도는 120도에서 150도 사이를 두고 머리를 전체적으로 다 핀 후 다시 세팅 폼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는 우리 모델 같은 경우는 오늘은 130도를 이용해서 매직을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곱슬이 심할 경우에는 윗부분은 온도를 더 강하게 펴주고 밑부분만 따로 별도로 온도를 낮춰서 시술 작업을 하게 되면 모발에 데미지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모델분께서는 그렇게 곱슬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연화를 충분히 잘 본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130도로 한 번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매직을 핀 후 세팅 폼을 하게 되면 끝머리에 결감을 확실히 잡아주기 때문에 막 말리기만 하더라도 컬이 드라이한 듯한 느낌으로 연출이 됩니다. 일반 세팅과는 차별화된 스타일로 모발이 손상도가 심한 분이나 우리 대부분 세팅펌을 하게 되면 끝머리가 되게 부시시하게 나오는데 매직을 하고 나게 되면 전체적으로 매직을 하고 나서 세팅을 하게 되면 차분하면서도 깔끔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제일 많이 하는 C컬펌이나 S컬펌 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으로 매직을 핀 후 세팅펌을 걸게 되면 막 말리기만 해도 정말 드라이한 것 같은 집에서도 재현성이 좋은 스타일이 연출됩니다.
전체적으로 매직 작업이 끝나고 세팅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모선 위주로 세팅 펌을 해서 S컬 정도의 컬을 연출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물을 뿌리는 게 아니라 케라틴을 뿌려주면서 수분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수분 조절을 저희가 세팅펌을 할 때 수분 조절이 제일 관건입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만큼의 컬을 더 많이 걸고 싶을 때는 수분 조절을 더 많이 하고, 적당히 하고 싶을 때는 수분 조절을 하면서 세팅을 하게 됩니다. 케라틴을 뿌려주는 이유는 케라틴 성분에 시스틴 함유량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컬을 더 탄력 있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매직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노트량이 적게 들어갑니다. 사이드 부분은 레이어드가 진행됐기 때문에 펌을 말 때 앞쪽으로 레이어드된 방향대로 펌을 밟겠습니다. 모선 위주로 펌을 말아놨기 때문에 타임 시간은 일단 3분을 두겠습니다. 3분 후 열을 식힌 후 중화를 하겠습니다. 세팅 끝나고 중화를 하겠습니다. 보통 핑크를 꽂는다거나 그냥 하는데 불안하시다면 올림머리 망을 이용해서 세운 후 중화를 하시게 되면 그 불안감이나 컬이 처짐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중화는 가수를 이용해서 7분 하겠습니다. 네, 샴푸하고 나왔습니다. 열을 3분밖에 안 듣는데도 컬이 탄력있게 잘 걸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머리를 한번 드라이로 돌리면서 스타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막 털어서 뜨거운 바람으로 100% 건조를 해보겠습니다. 뜨거운 방으로 두피를 먼저 마른 다음에 마지막에 컬 부분들을 100% 말리겠습니다. 머리를 거의 90% 정도는 머리를 싹 말렸습니다. 머리를 싹 말리면 대부분 끝머리가 부시채게 되는데 뜨거운 바람으로만 다 말리는데도 부시한 느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잡으시고 손빗질 해주세요. 손빗질 한 다음에 마무리는 깔끔하게 넘기는 방향으로 한번 돌려준 다음에 나중에 5% 정도를 수분이 약간 남은 부분을 바싹 말릴 겁니다. 그러면 컬력은 더 살아날 거니까. 그런데
그냥 막 말리기만 하고 손으로만 살짝만 돌려놓더라도 고데기한 것 같은 느낌이 좀 연출됐습니다. 100% 끝머리를 완전히 다 말려보겠습니다. 100% 머리를 다 건조한 상태입니다. 아무래 에센스를 끝머리 위주로 전체적으로 발라주시고, 전체적으로 매직을 해서 세팅 펌을 거는 펌 스타일이 완성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스타일을 보게 되면 되게 좀 깔끔하다. 그리고 또 고데기 하는 느낌이 납니다. 오늘은 말리기만 해도 손질 간편하고 집에서 손질했을 때 재현성이 좋은 매직 세팅 펌을 시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